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유명 기사들의 포석 실력을 알아보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이창호 구단의 포석 과연 얼마나 강할지. 사실 이창호 구단이 인공지능을 공부하지 않는 기사로 유명하고 본인만의 이제 그 포석을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바둑에서도.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포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과연 이런 이창호 구단의 포석은 얼마나 강할지. 8국을 8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계속해서 5번째 판부터 8번째 판까지는 이창호 구단이 전부 흑입니다. 박상진 5단과의 대국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흑이고요. 자, 이 바둑은 굉장히 무난한 진행인데 우선 3칸을 벌린 것을 인공지능은 찝고 있습니다. 3칸을 벌린 것으로는 3-3을 파고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막으면 밀고 뻗고 날일자로 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변을 두게 된다면 이제 두 칸이나 혹은 날일자 혹은 눈목자 높은 세 칸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낮은 세 칸은 추천수에 없는데 대략 0.5집 정도 손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프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 뭐 인간의 입장에선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은 눌리는 거나 들어가는 거나 이런 수들이 기분 나쁘다. 굳이 1, 2, 3전을 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들어갔고요. 맞고 밀 때 2단 젖힌 것은 뭐 취향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가 거의 바뀌지 않고 있고요. 자, 여기서 날일자 맞고 치고 잇고 밀어가면서 현재는 0.6 정도 흑이 일단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날일자로 걸쳐갔는데 이것 또한 이제 이창호 구단의 색깔이 잔뜩 실려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3-3을 들어가는 수를 잘 두지 않습니다. 사실 저보고 지금 들어가래도 3-3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백이 맞고 밀고 날일자를 해서 이런 식의 진행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이제 그 좌변과 상변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대에게 너무 큰 두터움을 내어주거나 너무 큰 모양을 내어주거나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기사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 3-3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창호 구단의 색깔이 드러나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공의 수를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신의 색깔에 맞게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두려는 걸로 보이고요. 자, 백이 흑공을 해줬기 때문에 흑도 3-3을 판 것과 비슷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자, 여기서 흑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백이 세 칸을 둔 수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곳에 들어간 수 또한 이창호 구단의 색깔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역시 나이가 들어서도 균형, 두터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 수 어깨 짚었을 때 그 이제 그 블루스팟은 인공지능 추천수는 어깨 짚은 수로는 하변을 날일자로 해서 맞게 한 다음 여기까지 들어가는 수인데요. 야, 이게 알아도 둘 수 있습니까? 이창호 구단은 아마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교환들을 하변을 지킬 수는 있지만 중앙이 좀 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좌변을 깨기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겁니다. 공격을 너무 심하게 받는다고 무리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요즘 기사들은 점점 타겟을 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깊이 들어가는 편이죠.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창호 구단은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사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인공지능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분명히 알 텐데도 자신의 색깔을 고집스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실전은 어깨 짚고 뻗고 역시 이창호 구단의 무난한 한 수입니다만 인공지능의 평가는 조금 박하고 0.3까지 올라갔던 차이가 0.8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키고 날일자로 지킨 것도 지금 무난한 한 수죠. 역시 안 이렇게 붙여나가는 수를 인공지능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는 역시 이창호 구단은 이 좌변이 약해지기 때문에 두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두텁게 두텁게 두는 이창호 구단의 스타일대로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는 1.6까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수들이 조금 느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이후에 가장 많이 결국은 바뀐 점을 이창호 구단은 아직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자신의 색깔에 맞게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판도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일곱 번째 대국입니다. 여섯 번째 대국입니다. 여섯 번째 대국은 이창석 팔당과의 대국입니다. 이창호 구단 역시 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걸치고 세 칸을 두는 것 또한 이창호 구단의 흑번, 애용, 전용 포석입니다. 여기까지 0.6집, 0.6집 나쁜 상황인데 역시 그 전판과 마찬가지로 이창호 구단의 취향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 칸은 사실 이창호 구단은 제외하면 거의 두지 않아요. 요즘 프로들은. 이 세 칸으로는 이곳에 붙여서 젖힐 때 젖히는 수를 많이 두고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은 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뻗어서 두는 것을 좋아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흙은 밀고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벌려서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글쎄요 이건 지금 진행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사실은 이 인공지능의 이제 그 격차가 결국은 한 집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창호보다는 자신의 기풍에 맞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창석 프로 3-3에 맞고 날일자를 한 다음 쭉 뻗어가는 것도 이창호 구단 스타일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창호 구단이 우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막는 진행을 사실 충분히 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흑이 나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걸 이제 보면은 백이 이제 뭐 찌르고 끊고 거쳐 이어서 흑이 날일자를 하고 백이 끊을 때 잡는 진행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창호보다는 초반에 뭔가 이렇게 복잡한 변화가 나오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후배보다는 연구량이 이제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명한 진행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진행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뻗고 뻗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의 전용 포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현재 격차는 1.6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1.6 정도 벌어져 있는데 아까 그 다섯 번째 판 박상진 프로와의 대결에도 1.6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봤을 땐 꽤 나쁜 건데 저는 이제 이창호 구단 편에서 서서 변호를 해본다면은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은 타겟가 워낙 세기 때문에 100이 좋다고 하는 거고 제가 100이면 좋다라는 생각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사람과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벌리고 이창석 프로는 거의 지금 블루스팟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를 자르던 수 0.7 아니 거의 한 집 정도 손해입니다. 이때까지 9집 1.9 정도 밀리고 있었는데 날짜는 좀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도 날짜는 좀 이상 감각이기는 합니다. 이곳에 지금 끝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변 3칸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일감인데 글쎄요 이 수를 왜 외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좀 포석이 많이 독특합니다. 인공지능 이후로. 자, 실전은 날짜를 놓고 백은 눈목 짜고 뻗어서 투텀을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변의 세력이 자연스럽게 죽는 거고요. 치고 뻗었을 때 중앙을 가볍게 나온 것도 지금 인공지능 추천수에 있습니다. 지금 블루스팟과 비교하면은 약 1%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0.4 손해니까 이렇게 복잡한 국면에서 0.4 손해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창석 프로의 그 공부량을 보여주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뻗자 한 칸 뛰고 3-3으로 받으면서 내기 초반을 확실히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3집 반 정도 백이 좋은 바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차원 구단의 흑번은 대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 백에게 일단 실리를 내어주고 두텁게 두고 중앙을 경영하는 사실 그래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바둑이 계속되는데 놀랍게도 이창호 구단 이 바둑 3집 반이 나쁩니다만 이 바둑은 이창호 구단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정말 요즘 잘 나가는 이창석 프로를 상대로요. 일곱 번째 판도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대국은 이창호 구단과 최강호 2단의 대국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흑입니다.
자, 역시 전용 포석 나왔고, 백이 뭐 날일자로 두면은 요렇게 둘 생각이죠. 2창호구단. 똑같이 둘 생각이고요. 최강호 2단은 여기서 걸치고 3-3회 파면서 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창호 구단에 걸치는 수나 이렇게 맞고 쭉 뻗는 수는 상대 입장에서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창호 구단이 두는 수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우세를 장악하기도 쉬울 텐데 일단 최강호 2단이 비틀어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최강호 2단도 연구를 해왔을 텐데 이창호 구단이 어떤 포석을 사용하는가 이창호 구단이 그 포석이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 나쁘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창호 구단이 좋아하는 진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비튼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붙이고 젖혀갔고요. 그리고 날일자도 좋은 자리입니다. 날일자를 두니까 걸친 것도 역시 블루스팟이고요. 이 걸친 수는 꼬부렸을 때와는 달리 꼬부렸을 때는 흙이 이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걸쳐야 되지만 지금은 백이 날일자를 뒀기 때문에 나와 끊는 게 있죠. 나와 끊는 약점을 이용해서 하변에 걸치는 게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강호 프로도 여기를 협공을 했고 여기서 흙이 밑으로 붙여간 것은 이전의 수법입니다. 이전 이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던 수법인데 이 수의 뜻은요. 백이 만약에 막는다면 이렇게 파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파버렸을 때 지금 붙인 수로 인해서 차후에 이곳을 끊는 이런 활용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반면에 백이 실전처럼 막지 않고 뻗게 되면은 안에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 수에 대한 인공지능의 이제 뭐 평가는 좀 박한데요. 일단 실전 보시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밀고 나르자로 달렸습니다. 이 진행이 지금 이창호 구단은 상변이 집이 나면 크다고 생각하고 뒀고 백은 이제 이렇게 치받아 갔으면 백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흑이 살긴 살았는데 백이 너무 두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호 프로가 하지만 협공한 수로 인해서 바둑은 다시 만만치 않아졌고요. 계속해서 3-3을 파고 넘어가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찝고 호구를 친 것도 좋은 수였고요. 지금은 현재 이창호 구단이 0.3집 정도 앞서가고 있는 판입니다. 자, 그리고 밀고 시중을 간 다음 하나 뻗어두고 좌변에 들어간 것이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장고를 많이 한 수였는데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간 것은 보통은 사실은 하변으로 밀어가는 이 지금 인공지능이 둔 수가 일감이에요. 하지만 이창호 구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백이 전체적으로 바둑이 두텁기 때문에 하변에 세력이 별로 쓸모가 없지가 않을까 하는 지극히 뭔가 인간의 개념, 이론을 들고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인공지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키워가는 진행은 흙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흙이 한 집 정도 앞서는 바둑이네요. 자, 근데 실전은 이창호 구단 들어갔고요. 이 들어가는 수로 인해 백이 0.2를 앞서게 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너무 작은 차이죠. 사람에게는 너무 작은 차이고 취향에 따라 답변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포장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뛰고 여기서 바둑이 이제 어느 정도 초반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바둑을 놓고 보시면 이창호 구단이 장고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바둑을 두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 현재의 이창호 구단이 인공지능에게 평가를 받지는 못하지만 1인자가 된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나하나 사력 있게 생각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대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판은 최철환 구단과의 대국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흑이고요. 걸치고 이거 이제 이창호 구단 전용 포석 또 나왔고요. 최철환 구단은 반대로 여기서도 우변에서도 똑같은 진행을 택했습니다. 최철환 구단 역시 여기서 지금 3-3을 파고드는 것이 블루스팟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둔 것은 역시 이창호 구단이 이런 뭔가 굉장히 서로 간에 판이 넓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공중전 이런 대국에서 무척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걸치고 걸쳐온 것은 흙이 만약에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붙이고 젖혔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좌변도 그렇고 우변도 그렇고 판이 다 쪼개지기 때문에 최철원 구단 입장에서는 흙이 덤을 내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창호 구단 붙여갑니다. 최철원 구단의 그 주문을 피한 수가 되겠고요. 이게 협공을 했을 때 이곳에 붙여간 것도 사실은 요즘의 수법이 아닙니다. 이창호 구단은 지금 사실은 이쪽에 붙이는 게 정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둔 것은 선수를 잡아서 선수를 잡아서 지금 백이 손을 뺀 장소인 이곳에 호구 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의 진행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백이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개념과 인공의 개념은 역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철원 구단 날일자로 왔고요. 날일자는 뻗는 것이 더 좋다고 하네요. 아, 이거 뻗기 싫죠. 사실 지금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뻗고 싶지 않은 자리고 제 실력으로는 날일자가 좀 더 화려해 보이는데 일단 이쪽이 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웬만하면 집을 차지하라고 하죠. 자, 실전은 붙이고 젖히고 끊어 먹으면서 일단 흙이 어느 정도 안정을 했고요. 계속해서 벌리고 한 칸에 뛰고 젖힌 다음 날일자를 갔습니다. 지금 이제 백이 두텁게 두니까 어쩔 수 없이 흙이 지금 반작용으로 실리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변에 벌린 것 좋은 자리 그리고 한 칸 뛰고 그 다음에 흙이 받기 싫으니까 한 번 더 손을 뺀 것 모두 이제 훌륭한 수가 되겠고 여전히 바둑은 백이 두 집 정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최철한 구단 막았는데요. 호구 치고 한 칸을 띄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창호 구단의 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선 날일자를 한 다음 붙이고 이은 것 모두 블루스팟이었고요. 그리고 젖힌 다음 뻗고 붙이고 아니 붙인 것은 블루스팟이고 들여다본 수도 무척 좋았습니다. 지금 이 수들 보시면은 완전히 블루스팟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창호 단이 판을 짜나가는 능력이 여전히 녹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젖히고 뻗은 것은 상변을 확실하게 살아둔 거고 계속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백을 압박을 해나가고 있는데 들여다보는 수도 무척 좋습니다. 지금 흙이 이 좌변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서 좌변을 키우고 백의 끊는 수를 노리는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날일자를 뒀고요. 이창호 구단 붙이고 먹은 다음 끊어가면서 두 집 정도 분리했던 바둑을 순식간에 0.5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뻗고 이곳에 팩감을 만든 뒤 끊어가면서 바둑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바둑을 놓고 보니까 물론 이 바둑이 장고대국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창호 구단의 판짜는 솜씨는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창호 구단의 8판을 놓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창호 구단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잘하는 중반 이후에 국면 운영을 하기 좋은 그런 판을 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둑이 너무 이제 실리 위주로 간명하게 짜게 되면은 이창호 구단 그 특유의 통찰력을 발휘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을 넓게 넓게 짜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넓게 진영을 짜고 그리고 팠을 때 이런 식으로 넓게 넓게 짜는 것은 이창호보단 본인 특유의 통찰력을 그리고 뭔가 바둑을 보는 눈을 잘 발휘하기 위한 그런 이제 취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추어 분들도 너무 인공지능을 따라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바둑을 둬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창호 구단이 아닌 신진서 구단의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바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